이지스 사용자와 메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스 전자차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인 예방 백신 접종 처방을 위한 여러 기능과 메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한 이지스의 여러 메뉴와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예방 백신 접종 처방을 위한 기본 정보 설정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메뉴를 시작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백신 등록의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개원했거나 국가예방접종 기관으로서 새로 백신 업무를 시작할 때는 파란색 단계인 접종 관리부터 통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기존 백신 업무를 하던 곳은 새로운 백신이 입고되어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용자 코드를 부여할 때 각각 보라색 단계와 녹색 단계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란색 업무 단계인 외래 진료청에서의 백신 처방과 예방접종 단축 실행 아이콘 또는 접수창에서 주사 처방 메뉴에서의 예방접종 오도관리 및 송신 그리고 예방접종 내역의 통계는 백신의 잔고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같은 예방접종을 반복 시행할 때 단계적으로 이 세 단계를 시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백신 차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소아예방접종 가이드의 예방접종별 접종 시기와 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폴리오 백신처럼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회수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폴리오 백신은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에 2개월, 그리고 3차 접종은 12개월 때 접종을 기준으로 2차 접종 후 8개월, 그리고 4차 접종은 4세를 기준으로 3차 접종 후 3년 후에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즉, 다음 차수 접종의 그런 차수는 접종 후에 다음 차수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대적인 간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예방접종에 있는 절대적인 접종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예방접종 정보 및 차수 등록에서 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바탕으로 차수일을 설정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B형 간염도 1차 접종 후에 1개월, 2차 접종 후에 5개월로 차수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예방접종의 차수 정보를 토대로 예방접종을 처음 실시하는 항목을 등록할 때는 기초코드 등록 메뉴 아래에 예방주사 접종관리를 제일 먼저 실행해서 접종 항목을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차수관리창에서 차수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데요. 이 창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송신하는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창으로서 정해진 기본 코드를 기본으로 코드명, 사용여부, 예방접종 등록정보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산 시스템으로의 송신관리, 차수 추가, 소화기준 나이, 차수관리 및 추가 삭제, 기본 접종 방법을 등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별 메모를 통해서 예방접종에 관한 사용자 주요 메모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정보는 그 다음 실행 단계인 예방접종 주사의 사용자 코드 등록할 때 접종 코드의 항목 리스트에 보이게 됩니다. 만일 백신의 사용자 코드를 등록할 때 원하는 접종 코드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예방주사 접종 관리로 와서 원하는 예방접종 코드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기본 예방접종 항목이 없다면 여기에 신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코드 등록을 누르고 예방주사 접종 관리를 실행시키고 새로운 접종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고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예방접종 기본 코드 조회 후 원하는 해당 칸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소아 및 성신, 성인 송신 여부 체크하시고 사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수를 확인하시고 차수가 부족하면 차수 추가를,
차수가 남아있으면 해당 차수를 선택 후에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소화 기준 나이도 그대로 두시고 차수만 입력을 합니다. 그 차수 입력하는 방법도 다음에 실전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본 접종 방법은 만일 B형 간염처럼 소아와 성인을 같이 접종하는 경우에는 설정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백신이 입고되면 백신 검색 등록 관리 창에서 백신 로트 번호를 대소문자 정확히 입력하고 검색 후에서 입고의 개수와 접종 코드의 추가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백신 재고 관리는 기존 백신의 재고를 파악 및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처방할 백신의 사용자 코드를 등록하는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주사제 등록과 비슷하지만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은 접종 코드나 약품 분류 예외 사유가 다른 주사제와 다릅니다. 약품 분류는 예방주사로서 그 다음에 접종 코드는 등록할 백신과 같은 품목으로 예외 사유는 감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백신은 비급여 주사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약가 정보에 나와 있지 않은 품목은 직접 등록을 해야 하고 이 경우 드럭 인포 등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비급여 약제는 급여 약제와 달리 심평원을 통한 약제 정보 추가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중에서 최근 항목 등 약가에서 검색되지 않은 품목은 약가 정보를 토대로 직접 등록을 해야 하고 비급여 약제를 등록하는 방법을 참고하되 위에서 언급한 약품 분류라든지 접종 코드, 예외 사유 설정 항목을 백신의 정보에 맞게 정확하게 입력 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기초 정보를 만드는 방법도 다음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환자 진료청에서 접종하지 않은 백신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백신은 처방 완료 후 예방접종 등록 및 전송창으로 연계가 됩니다. 만일 백신 처방 완료 후에 이와 같은 예방접종 오더 관리창이 뜨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등록이나 로트번호 생성 및 저장, 기초코드 단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등록 과정을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접종 후에 당일 혹은 일정 기간 내 예방접종을 시행한 통계는 접수 메뉴를 눌러서 하단에 예방접종 내역을 실행하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방 일자별, 기간별 예방접종을 시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실에서 처방 완료 후 바로 연계되는 예방접종 오더 관리에서 예방접종 시행 정보를 등록 및 송신을 하지 못한 경우 진료가 끝나거나 혹은 진료 전후로 접수실이나 외래 진료실에서 같은 메뉴를 각각 접수 메뉴의 주사 처방이나 외래 진료창에서 띄운 예방접종 단축 실행 툴바를 눌러 실행시킨 예방접종 오더 및 관리창에서 놓친 작업을 추가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FAQ가 좀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이모잽이라고 하는 뇌염 백신은 특이하게도 제조번호가 08A1705FB 9자릿수이죠. 그런데 이걸 모두 입력하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잽의 경우에는 검색창에 08A1705 여기까지만 입력 후 검색하시면 백신 정보가 조회되니까 이 이모잽 백신 등록할 때는 꼭 제조번호 일부만 입력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방 백신 새로 입고되었을 때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백신 처방과 연계된 기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 등록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만일에 새로 실시하는 그 백신 경우에는 예방 백신 정보 등록부터 사용자 코드 신설 단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입고된 백신을 등록할 때는 그냥 백신 로트 번호 등록하고 입고 처리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그 기존 재고량과 사용량이 일치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기존대로 처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 메시지를 드리면 처음 백신을 입고하고 등록할 때 새 코드를 부여하거나 또는 기존 백신의 입고의 실행 단계마다 다른 그런 작업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따른 사용량이나 재고량 관리는 이런 재고창에서 하는 거, 백신 입고 관리는 백신 입고창을 이용하는 등 이런 창의 이용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백신 차수 등록 후 사용자 코드 부여하고 백신 등록 및 재고량을 등록 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입고할 때 검색할 때는 백신의 정확한 루트 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모잽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만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일 루트 번호, 정확한 루트 번호를 입력하거나 일부를 했을 때도 백신이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동 추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